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입니다. 혼잣말 산책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잣말 산책은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가 혼잣말하면서 산책하는 영상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9일 수요일 오전 7시 2분입니다. 이곳은 제주 서귀포에 있는 자구리라는 곳입니다. 어제 저녁에 부모님 대상으로 자녀 양육과 관련된 강의가 있었고, 다음날 이렇게 아침 일찍 혼잣말 산책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습하고 덥습니다. 이제 슬슬 혼잣말 산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걸어보겠습니다. 최근 제가 감상한 영화 한 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목은 페르시아어 수업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에 있는 어느 수용소를 배경으로 진행되는 이야기이고, 제목 그대로 페르시아어 수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야기에 강한 힘을 느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떠올랐던 두 가지 생각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영화는 주인공이 이름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이야기의 강한 힘과 연결됩니다. 수용자 명단 속 이름들은 주인공의 생명을 연장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만, 정작 그 이름의 주인 대부분은 이 사실도 모르고 죽음을 맞이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기억하고 있는 이름을 말하면서 흘리는 주인공의 눈물에 깊은 의미가 담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영화는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 처음부터 진실을 알려주면서 진행됩니다만, 페르시아어 수업의 진실을 마지막 한 사람이 깨닫는 순간 잠시 저는 그 한 사람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영화 속 그 한 사람이 받았을 충격은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심리극과 사회극이 본래 것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받았던 충격과 비슷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영화는 특히 이야기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기에,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부터는 어쨌거나 당장 심리극을 진행해야만 하는 분에게 추천하는 조각기법이라는 제목으로 제 의견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조각기법을 심리극뿐 아니라 어쨌거나 당장 연극적인 방법을 진행해야만 하는 분에게 많이 추천합니다. 제가 조각기법을 추천하는 이유는 진행 원리와 흐름을 파악하기 쉬운 편이고 곧바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심리극을 포함한 다양한 연극적인 방법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조각기법은 드라마 치료를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된 직영주에게 최고에 맞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조각기법은 경험주의 가족치료 전문가 버지니아 사티어가 고안했습니다. 가족조각 기법으로 유명합니다. 저는 조각기법을 심리극 진행 중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상황에 따라서는 조각기법 하나만으로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흔히 알려진 것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조각 기법입니다. 가족조각 기법은 실제 가족들과 함께 다 같이 모여 살 수도 있고, 주인공과 보조자만 참석한 상태에서 주인공을 조각가 겸 연출가로 초대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대체로는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것보다는 주인공 혼자 참석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이 조각 기법은 주인공이 원하는 대로 진행된다 라는 전제하에 주인공이 다루고 싶은 상황에 맞춰 가족 구성원을 마치 조각 작품처럼 정해진 구역 안에 각각 배치하고 몸짓과 표정을 정하고 몸과 얼굴이 향하는 방향을 정합니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고 제가 활용하는 가족 조각 기법의 일반적인 진행 방식입니다. 여기에다 저는 대표 대사를 정해서 말해보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대화 장면도 추가로 진행해 보기도 하고, 관객들을 초대해서 가족 조각을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면서 한마디 해보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여러 기법들과 상황극을 접목해 보기도 합니다. 만약 가족 구성원이 참여했을 경우 다른 가족 구성원을 주인공으로 정해서 조각가 겸 연출가로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어진 시간에 따라서 참석한 인원에 따라서 주인공 의사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진행합니다. 조각기법을 진행하다 보면 체스나 장기나 바둑을 둔다는 기분으로 각 조각들을 관망하면서 주인공과 대화 나누기도 하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어떻게 진행할지 함께 논의하기도 합니다. 심리극에서 조각기법을 활용할 경우 자신의 위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망하면서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보다 풍성한 느낌의 심리극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사회 측정을 익히는데 조각기법이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 측정론, 사회 측정학, 이것에 대해 알고 싶고 배우기 원하는 분들에게 조각기법 활용을 통해 익혀볼 수 있도록 권유합니다. 지금부터는 조각기법에 대한 관련 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출처는 1991년에 출판된 더 사티어 모델입니다.
경험주의 가족치료 선구자 중 한 명이었던 버지니아 사티어의 치료 모델들을 소개한 책입니다. 제가 소개할 글은 이 책의 10번째 챕터에 있는 스컬프팅이라는 소제목의 글입니다. 편의상 저는 스컬프팅을 조각기법으로 번역했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할 이 글에는 심리극의 창시자 모레노와 심리극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소개할 이 글에는 심리극의 창시자 모레노와 심리극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긴 내용이지만 조각기법의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유용한 글이라고 생각하오니 자막을 참고하셔서 인공지능 성우의 목소리를 잘 들으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참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조각기법. 사티어의 조각기법은 어떠한 상황이나 타인에 대해 자신의 언행을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고안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티어는 이것을 일치라고 불렀고, 이는 언어적, 정서적, 비언어적으로도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조각기법을 통해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그림을 밖으로 표현할 수 있었고, 이러한 표현을 통해 더욱 자각하게 되었으며 그 그림들을 정리하고 정의하며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생각의 새로운 차원을 감당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조각기법을 통해 그들은 삶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더욱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사티어는 가족의 모습을 조각기법을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 구성원들의 대처 방식을 어떠한 자세로 표현해 보도록 하고, 힘은 수직적인 위치의 차이로, 친밀감은 서로의 수평적 거리로 나타냈습니다. 대처 자세를 배운 가족들은 조각기법을 가족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식별하는 유용한 방법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보통 지금 내가 비난하고 있구나. 혹은 너는 지나치게 합리적인 척하고 있어. 와 같이 자신들의 태도를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합니다. 이것은 자각의 첫 단계이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깨닫게 합니다. 예를 들어 4명의 가족 구성원을 조각한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는 지나치게 합리적인 자세로 의자 위에 올라서서 자신의 위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대처 방식을 회유하는 자세로 보여주기 위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아이는 아버지에게 더 가까이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른 아이는 가족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가장 멀리 떨어져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각 가족 구성원이 이 조각에 대해 자신의 감정을 공유한 후 각자가 자신의 가족 관계에 대한 인식을 조각하는 순서를 가집니다. 어느 정도의 공유와 논의 후 치료자는 각 가족 구성원이 자신이 원하는 가족 관계의 그림을 보여주도록 초대합니다. 치료 과정은 가족을 초기의 역기능적인 모습에서 더 바람직하고 지지적인 관계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사티어는 수천 명의 가족과 함께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원가족에서 관계를 맺는 방식, 감정을 다루는 방법, 행동 패턴을 배운 것처럼 이 패턴들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패턴들이 현재 우리에게 잘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추가하고 변형할 수 있습니다. 유아기에는 기저귀 착용이 적절했지만 성인이 된 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기저귀 착용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각기법을 통해 새로운 행동을 배우도록 도왔고 이전 패턴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조각기법은 주로 말이 없는 과정에서 변화를 촉진합니다. 사티어는 언어와 그 의미를 하나의 소통 방식으로 중요하게 여겼지만 종종 커플, 가족 구성원, 개인 클라이언트, 그리고 치료사들이 타인을 회피하거나 거리두는 수단으로 언어를 사용해왔음을 인식했습니다. 언어는 종종 행동적 방어 기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티어는 언어 사용에 빠지지 않도록 조각기법을 사용했고 공간에서 자신을 비언어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개념화했습니다. 조각기법은 부정하거나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방어기제 아래에 있는 또 다른 자각을 제공하고 우리의 강력한 운동 감각 반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조각기법은 사티어의 다른 연습들, 개입, 변화를 위한 도구들과 마찬가지로 드라마나 연극적인 요소를 지닙니다. 고대 그리스인들도 좋은 드라마의 효과를 알고 있었으며 그들은 가면, 합창단, 그리고 카타르시스를 강력하게 사용했습니다. 심리극의 아버지인 제이콥 모레노도 자세 취하기를 광범위하게 사용했습니다. 사티어는 1951년 골든보이 가족 치료 세션에서 조각기법을 처음 사용하면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의 힘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다른 치료사들도 이와 같은 개입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사티어는 자기를 사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면서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깨닫고 즐거워하거나 놀라워하는 것이 치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아직 알지 못했거나 표현하지 않았던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조각기법은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내부 과정을 자신과 타인에게 알리는 방법입니다. 사티어는 관계와 감정을 이야기하는 대신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을 구성했습니다. 가족 체계에서는 조각기법이 가족의 맥락과 각 개인의 맥락을 보다 더 잘 인식하게 돕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특정 가족을 형성한 변수들, 그 의미, 그리고 개별 구성원들의 삶, 즉 그들의 가치, 믿음, 규칙에 대해 보다 풍부한 전경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의 몸을 특정 공간에 배치하면서 각 구성원은 자신의 인식, 규칙, 기대, 감정, 열망,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각기법의 운동감각적 사용은 예를 들어 한 가족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자신이 얼마나 멀게 느껴지는지 또는 얼마나 숨이 막히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드치연구소 서포터즈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한 가족 역할과 규칙, 그리고 개인의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비교적 빠르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내에서 분노를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있는 경우, 조각가는 구성원들이 분노를 표현하는 자세를 취하게 하고 서로에게 미소 지으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각기법은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탐구의 선택 지점을 강조하고 여러 가족 구성원에게 질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역을 드러냅니다. 한번 표출된 감정과 신체 반응은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할 수 없게 됩니다. 유능한 치료사와 함께하면서 이러한 발견은 판단이나 비판이 아닌 자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각기법은 우리가 알고, 인식하며,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외부화하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는 상호작용 또는 그 부재에 대한 우리의 내부 그림을 표현하는 은유적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성우의 목소리로 조각기법에 대해 들어보셨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조각기법을 보다 자신 있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혼잣말 산책을 통해 공유하게 되어 기쁩니다. 마지막으로 어쨌거나 당장 심리극을 진행해야만 하는 분에게 저는 조각기법을 추천하면서 이것은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심리극과 조각기법에 관심 없었거나 심리극과 조각기법을 막연하게 알고 있었거나 심리극과 조각기법과는 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당장 내가 속한 곳에서 심리극을 진행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이 영상을 참고해서 무사히 심리극을 진행했고 심리극과 조각기법의 독특한 매력을 감지하셨다면 나만의 조각기법 혹은 나만의 심리극을 구축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좋은 기회로 연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이제 혼잣말 산책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회 되는 대로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으로서 자극적이지 않고 싱거운 심리극, 느리고 느린 심리극, 때론 기다림이 필요한 심리극, 다양한 역할 확대 기회가 있는 심리극, 특정 도구에 의지하지 않는 심리극, 특정 기법을 남용하지 않는 심리극, 두통을 주의하는 심리극, 주인공의 스토리 주도권을 보장하는 심리극, 주인공의 내적, 외적 관계를 살피고 관계 회복을 돕는 심리극, 주인공을 이용하지 않는 심리극, 기본에 충실한 심리극, 주인공을 위한 심리극, 함께 만드는 심리극, 안전하고 마음 편한 심리극을 위해 노력 중인
그리고 심리극의 진심인 사람 중에 한 명인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두치 연구소 지경주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